네, 오늘 첫 번째 사건 첫 재판에 나온 고유정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역시 월요일에 네 분과 함께하는데요. 김은배 전 서울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채널A에서 가장 취재를 잘하는 서상희 사회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오해다. 아이가 저주받은 삶을 살게 할 수 없다. 전 남편은 무리한 성적 요구를 해왔다. 모두 오늘 고유정이 첫 재판에서 한 말입니다. 첫 재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에 도착한 고유정의 모습 보시죠. 네, 사실 고유정이 얼굴을 공개할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해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연두색 수의를 입었고요. 얼굴은 머리카락을 저렇게 또 내려서 가렸네요. 네, 이번에도 역시 얼굴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고유정의 첫 재판이 열린 시각이 한 10시인데 고유정은 한 9시 20분쯤 법원에 도착을 했어요.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역시나 머리를 축 늘어뜨린 채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그리고 검찰에 송치될 때도 역시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얼굴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공개만큼은 정말 아주꺼려하는 것 같아요. 왜 저런 상황이 계속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특강법에 의해서 얼굴하고 그리고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는데 네. 지금까지 뭐 다른 언론이라든가 또는 뭐 지난번에 경찰이 약간 그 편법을 사용을 해서 공개를 한 그 이외에는 뭐 검찰에 출두한다든가 재판정에 출두하는 저런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얼굴이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고 얼굴을 이번에도 또 머리를 좀 보니까 좀 짧게 자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이제 얼굴을 가리기에 적절한 그런 길이로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된다면 글쎄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네. 정말 좀 의아하게 왜 저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얼굴 보여주지 않는가. 그 본인도 물론 굉장히 꺼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이상하네요. 네,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얼굴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어차피 본인이 살인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네. 죄의식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은 언론을 좀 비판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게 본인도 손해를 보고 가족도 피해 본다고 생각하니까 숙인 건데 경찰에서는 강제로 얼굴을 피할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를 했었기 때문에 고유정이가 저렇게 보였는데 어떻든 본인은 그래도 마음속에는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거죠. 네. 사실 고유정은 재판에 출석할 때도 또 재판이 지금 끝난 상황인데 나갈 때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유를 볼까요? 지금 보시면 지금 재판이 끝나고 고유정이 저 호송차에 탑승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요. 지금 사실 재판 내용을 보고 분개한 측면도 있지만 이대로 나가게 될 수는 없다, 나가게 놔둘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고유정의 호송차 앞을 막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서 기자, 재판에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유정의 호송차가 도착하기 전부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법원 앞에서 몰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재판은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도 방청권 배부를 통해서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역시도 제주 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시민은요, 오늘 법원의 재판을 보기 위해서 새벽 5시 30분부터 나와서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던 사건만큼 또 이 재판에서 얼마나 고유정이 거짓말을 하는지 보러 왔다.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저러한 시민들의 눈길을 알았는지 고유정은 끝까지 얼굴을 가리고 재판에 출석했는데 변호사님, 재판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판사의 얼굴을 똑바로 직시했나요? 아니죠. 원래 이제 법정에서 그 피고인이 대기실이 있어요. 그 네. 대기실에서 나오거든요. 네. 구속 피고인은 말이죠. 그런 때도 계속해서 머리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석에 앉게 되는데 피고인석에 앉아서도 계속해서 공소장을 이제 검사가 그것을 낭독을 하거든요. 그때도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재판정이라든지 뭐 고개를 들어가지고 얼굴을 보여주는 네.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개를 계속 숙이고 그다음에 판사가 이제 묻는 말 인정신문을 하거든요. 네. 그때도 개미만한 소리를 해가지고 잘 안 들리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재판정 안의 내용을 구성해봤는데 시민들이 살인마다
특히 머리를 걷어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판사가 정숙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고유정의 재판 속 내용을 분석해 보겠는데요. 처음 판사가 물은 질문, 국민참여재판을 할 생각이 있냐였습니다. 고유정이 직접 입을 열어서 대답을 했다면서요. 처음에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이렇게 가로저었습니다. 다시 이제 한번 물었더니 아주 그 목이만한 그 목소리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고유정 입장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불리한 그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법정에 이제 그 출석을 할 때도 시민들이 저렇게 가로막고 굉장히 어떤 그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저게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정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국민 그 참여재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마 아시겠지만 80대 노파의 사이다 독극물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피고인 측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동정심이라든가 설마 80대 노파가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결국 무기징역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게 된다면 그건 본인이 스스로 속된 말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예 원치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이후 고유정은 입을 다물었고요. 바로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나하나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말한 게 저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처음 말한 게 아들에 대한, 그러니까 전 남편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고유정이가 그쪽에서 네. 말하기를 하나의 엄마로서 아이 아빠가 사망하게 되자, 사망이 아닌데 사실은 살해한 건데 이 아이가 아버지 없이 살아가게 된 것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 그렇게 그렇게 했고요. 네. 또 뭐라 그러면 그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졸지에 피해자를 잃은 동성에도 사죄를 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 사죄를 했어요. 네. 그 믿진 않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수사기관이 편향되고 왜곡된 정보 제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수사기관에서 억지로 범죄를 구성했다는 얘기로 그렇게 자기 방어를 했고, 네. 또 그리고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살인마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여자의 아들, 살아있는 아들 말하는 거예요. 아직 사람마의 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자기 변명도 하지만은 남아있는 아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죄를 좀 면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들을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참으로 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재판부가 내준 숙제인데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 왜 살인과 관련된 그런 끔찍한 단어를 검색했는지 다음 재판 때까지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서 기자 설명했습니까?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했습니다. 사실 네. 이 부분은 재판 내내 아무래도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우발적인 범죄이냐 아니면 계획범죄이냐.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 고유정이 검색한 기록, 예를 들어 졸피뎀이나 CCTV 그리고 살해 도구 같은 것들이 살인 전에 검색한 계획 범행의 정황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측 변호인은 하나하나씩 반박을 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먼저 졸피뎀은 네. 당시에 승리 관련해서 버닝썬 사태가 터졌다. 그래서 버닝썬 내부 고발자와 버닝썬 클럽 내에 마약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검색을 하다가 또 당시 또 황하나 박유천 씨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약의 검색에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우연히 졸피뎀을 검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CCTV 역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CCTV가 범행에서 어떤 계획적으로 미리 알아본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 이 고유정 측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과 함께 간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펜션인지 궁금해서 그래서 CCTV라는 검색어로 입력을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믹서기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체 훼손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역시도 이 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해줄까 맨 처음에 선물을 고민했다고 주장합니다. 선물을 고민하다가 아이에게 해줄 음식을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만들 것을 고민을 하다가 믹서기를 검색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역시도 이렇게 니코틴 역시도 니코틴 네. 치사량을 검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현 남편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현 남편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걱정이 돼서 그거에 관련해서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해봤고 이 뼈 무게 역시도 자기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감자탕을 알아보다가 그래서 검색을 한 거지 살해훼손 도구로서 검색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찰의 반박 논리는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소개해드린 고유정의 검색 기록 하나하나가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연관된 검색어,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클릭한 검색이 아니라 네. 검색창에서 직접 검색을 한 직접 검색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정 측의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이것은 한번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감자탕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정이 뼈 무게를 검색했는데 그거는 고유정 측에서는 감자탕, 보양식을 알아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감자탕을 검색하고 보양식을 검색하고 뼈 무게를 검색했다면 그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뼈 무게를 바로 검색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일단 이제 우리가 감자탕 네. 드시는 분들이 뼈 무게 검색을 하나요? 보통 안 하죠. 그냥 감자탕 먹고 나오지 네. 그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몇 그램인지 그거 합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줄 날줄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많이 했다. 이 노력도 돋보이고 또 거기에도 머리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도 갖다 붙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이 주장들은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 제가 아까 딱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네. 감자탕 먹는 분들이 뼈 무게를 재느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또 남편이 담배를 많이 핀다면 금연을 검색하지 니코틴 치사량을 검색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말로 지금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피해자인 전 남편이 무리한 성적 요구를 해왔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더라고요. 결국 그거는 과거부터 해왔던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살해하게 된 동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가지고 방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방어 방법이 결국은 자신을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당시에 수박을 쓸고 있었고 칼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손도 다쳤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번에는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전 남편이 성적으로 상당히 경도된 네.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변태적인 어떤 요구도 했었고 네. 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고유정이가 그걸 모두 들어줬다.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도록 다 들어줬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이 나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전 남편이 자신에게 요구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2년 동안 바뀌어 있다는 것을 전 남편이 알지 못하고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하다가 사단이 벌어졌다. 결국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것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고 유족으로 하여금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함으로써 정당방위 내지는 과잉방위를 함으로써 무죄를 받거나 이제 형을 감경받겠다. 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강신할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용어들이 사실상 저희가 방송을 위해서 굉장히 순화시켰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많은 방청객들, 특히 유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그러한 변태적인 성욕이 있었다면서 그러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서 기자, 검찰과 판사도 아주 발끈할 정도였다면서요. 네, 사실 오늘 첫 재판이라고 하기에는 저도 재판에 참여했지만 이렇게 길게 방어 논리를 펼친 적도 많이 없었고 검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사자 명예훼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사건의 고유정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러한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게 전부 다 피해자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검찰에서도 반드시 그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고 판사 역시도 발언이 길어지자 중간에 제재를 했습니다. 이게 최후 진술이 아닌데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진다 이렇게 제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재판 이후에 유가족 측도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극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모두 다 보도되질 않길 바란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많이 걸러서 정제돼서 네.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고유정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느낌인데 저희도 이 재판 내용이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고유정의 의도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내용에 좀 더 건조하게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는 고유정의 증거가 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면 네. 이렇게 빨리 체포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CCTV나 포착되지 않았을 거다. 네. 결국 고유정의 범행은 체포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입니다. 먼저 앞서서 고유정의 행적, 예를 들어 펜션이나 그리고 선박으로 이동하는 장면 언론에서도 모두 보도가 됐지만 CCTV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고유정 측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도 계획적인 범행이라면은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CCTV를 피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구입을 한 내용들이나 그런 범행 도구들의 사용 내역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역시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다. 우발적인 범죄를 입증하는 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 관련해서는 마트에서 앞서서 범행 도구를 사는 장면도 미리 포착이 됐고 실제로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엔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논리 역시도 이 고유정 측의 주장이라는 점을 좀 확인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첫 재판에서 객관적인 부분이 이거였고요. 대부분이 아이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거나 전 남편의 성적 취향을 들먹거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살아있는 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조금이라도 죄를 덜 받기 위해서 이미 사망한 그 전 남편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현 남편에 대한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잘못을 자기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떠넘기는 그런 것을 갖다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모든 진술이 전부 다 바로 고유정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가 꼭 이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처음에 이제 체포됐을 때 모든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제 재판을 하니까 기억이 막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변호인과 같이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대비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체포될 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나도 피해자인데 네, 이렇게 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했는데. 그런 식으로의 어떤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결과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본인에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불리할지 그것은 나중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전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유정이 이러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전 남편 시신이 재판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견된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팀장님? 약간은 되겠죠. 왜냐하면 전 남편 시신이 발견되는 부위에 따라 틀리겠는데 일단은 경찰에서는 전 남편 시신 일부라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일부라도 발견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인이 확보하게 되는 본인과라 맞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증거 확보는 확실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시신이 없는 살인이 아니고 일부라도 있기 때문에 시신이 있는 살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오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저희 취재 기자들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그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를 쭉 나열해 왔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게 변호인을 많이 만났다면서요. 굉장히 많이 만났고 아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접견을 많이 했나 조심스럽게 추측이 됩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법무부를 통해서 고유정의 변호인 접견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무려 5주간 변호사 접견이 27번이나 됩니다. 이 변호사가 사임한 이후에도 5주 동안 사실 변호인 접견이 허용된 평일 25일을 제외하면은 7일 빼고 모조리 다 변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요, 고유정은 특별한 취미 생활 없이 오로지 이번 사건 그리고 양육권 심사 그리고 친아들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렇게 변호인을 많이 만난 것도 굉장히 신기하지만 옛날에 원래 첫 선임됐던 변호인이 사임했다가 로펌에서 나가서 다시 개인적으로 다시 선임이 됐거든요. 이거는 네. 고유정을 변호하겠다는 어떤 의지인가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로펌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펌에 소속돼 있으면 다른 변호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고의정 사건을 맡았다고 또 이렇게 또 질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자기가 이제 로펌에서 사임을 하고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이번에 다시 이제 복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사임을 했다가. 근데 이거는 어쨌든 변호사로서의 사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고의정의 간곡한 부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맡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변호인이 얘기한 거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고의정한테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 동기, 이 살해의 동기가 고의정가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맡는 자체를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변호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되 다만 이 유족이라든가 내지는 사자에 대한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 가면서 변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유족 측도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다. 특히 자신의 감형을 위해서 피해자인 전 남편을 공격하고 진실은 왜곡했다. 이렇게 목놓아 주장했는데요. 저희도 고유정의 이제 재판이 오늘 시작된 만큼 계속될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하고 고유정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